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히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놓고 충돌하던 양측, 한때는 고성 속에 정회까지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걸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수요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직 여권의 대선 후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총평을 들어볼게요. 어제 국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국감도 행안위 국감에 이어서 뭐 어거지, 네. 우격다짐, 아니면 말고식 주장들이 좀 있었고 그나마 이제 행안위에서 그 전에 있었던 행안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께서 동네 건달에 그 페이스북에 돈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을 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다가 도리어 본인이 망신을 당하셨죠. 어제는 또 국토위에서 이제 송 의원께서 이 개인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가면을 씌워서 이제 양두구육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고 싶었던 마음은 알겠으나 뭐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하고 고성하고 그냥 어떤 퍼포먼스만 남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거에 대해서 부른 거에 대해 시간을 준 거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행안위 국정감사와 어제 국정감사, 국민의힘 만약에 첫 번째 행안위에서는 많은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승자 패자 따지면 승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제는 어땠어요? 많이 1차와 달랐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새로운 쟁점이 없는 국감이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정인을 한 명도 민주당이 그 부르는 걸 동의를 안 해줬고 단 한 건의 자료도 새로운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한 걸 보니까 뭐 언론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보받은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굉장히 뻔한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 정치적 공세로 일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선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다르다. 이재명 지사의 선방이나 그 여유에 대해서 혹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감이 있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의 뒤안길에 있는 그림자 같은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박스에 갇히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정서나 반응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뭐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률을 따지지만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평가한 거와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차이가 많다, 간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안위나 어제 국감이나 큰 뭐 공격적인 뭐 하나의 팩트가 크게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 행안위 국감과 국토위 국감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흔들었던 건 계속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에 집어넣으려고 어떤 증거도 없이 계속 의혹만 제기한 거거든요. 격까지를 흔들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 이게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건데 왜 저를 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국감 내내 했던 말이 왜 이재명 후보 당신은 왜 100점 못 맞았어? 왜 90점이야? 10점이 부족해? 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국민들한테는 한 10점 못 맞은 거에 대해서 계속 흔든 거에 대해서 실은 이래 해서 국민의힘에서 방해를 해서 못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 뭐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들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조금 아쉽지만 그럼 이재명 지사의 대응은 잘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뭐 주로 화법을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 뭐 초과 이익 한수 조항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것이다. 네. 뭐 예를 들면 유동규는 가까운 사이지만 접근이 아니다. 네. 뭐 주로 이런 식의 발언이에요. 뭐 이렇지만 이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들어보면 이게 가슴 속에 파고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피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예. 실체적 진실은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선방인 건 맞아요. 행안위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국토위는 그거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질문은 없다고 보고 예. 자기가 행안위 할 때 조롱하고 허허허 웃는 그런 자세만 좀 차분하게 바꾼 것이지 네. 대응의 양상은 더 공세적으로 더 떳떳하게 나온 거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기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어제 국감과 관련해서 일단 두 분의 총평으로 시작을 해봤고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로로 빠졌는지 여부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과 관련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도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의하지 공무원입니까? 않았다니까요. 아니,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 지사의 답변이었는데 네.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를 두고 이제 공방이 있었던 장면을 함께 보신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했듯이 이제 김은혜 의원께서는 이거 왜 말을 바꾸냐 하는데 확인을 해드린 거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삭제를 했다는 거는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야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든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빼라 지울 텐데 이미 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이거를 채택을 할까 말까 본인들끼리 공방을 한 상태에서 그게 채택이 안 돼서 그 공문이 올라온 것이고 공고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 컨소시엄을 냈을 때 당시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추가를 하는 부분들은 그런 조항에서 뭔가 계약상에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들이었던 것이고 예. 결국에는 공사 자체 내에서 미채택한 거지 이게 시장까지 보고된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하신 것 같고 김은혜 의원께서는 명백한 증거를 흔든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여기에 있는데 당신한테 보고한 게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게 삭제됐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주장을 하신 거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실무하셨던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답을 하신 거고 이 사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 공방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그저께인가 행안위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답변에서는 본래 본건의 계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다. 네. 계약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본인이 한 것이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것이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저도 사실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예. 공기업 이사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청 산하기관이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방공기업법상으로도 그렇고 예. 산하기관의 정관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시청의 보고루트를 거쳐서 시장까지 올라가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뭐 직원이 뭐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예. 지금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가 배임과 뇌물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죄는 놔두더라도 당시에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배임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새로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이 지사가 민간개발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고 지지했다, 이런 원주민의 녹취 파일이었는데, 물론 이 지사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LH 횡포에 대한 주민 반발에 공감한 것이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부분이 이제 LH 부당한 행포, 당시에 LH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태동을 하죠. 출범을 하면서 LH에 대한 좀 횡포의 우려의 목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토지 수용 문제나 강제 수용 문제, LH가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생업을 이루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LH가 공공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무조건 수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LH를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민들의 반발들에 동조해서 힘이 돼주자 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셨을 그죠. 거예요. 변호사 시절에 있는 그죠. 거죠. 시민운동 하실 때니까.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같이 LH 횡포에 대해서 같이 운동해 주신 거지. 그건 무슨 민간 개발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과해석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과하다. 그렇죠. 과해석입니다. 예,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이 뭐 얘기한 내용은 뭐 녹취록을 공개했으니까 맞겠죠. 근데 그 시점이 2009년 11월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마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선거 7개월 전에 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뭐 갔겠죠. 가서 거기서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뭐 받아들였겠죠. 네. 여러분 뭐 지지하고 제가 추진하겠습니까? 네.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대장동 사건 맥락하고는 다른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되고 난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대장동 그 개발 의혹과 관련된 기본 설계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행적이 어땠다 이거 갖고 제가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대장동 개발 형식이 민관 공동 개발 형식으로 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지사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법을 편법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지분 50%라서 한 주라는 게. 그래놓고 공영개발의 형식을 취해서 사실은 당시 말하자면 토지 수용가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뭐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자면 약탈을 사실상 한 건데, 말은 민간 공동개발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민간 개발보다도 더한 이익을 소수에게 왕창 몰아준 사건이 본질인 것이지 2009년 11월에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건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네. 붙이면 2009년도에 대장동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2009년도가 대장동 프로젝트 PF를 남욱 변호사가 만들죠. 그러면서 그때 정영학 회사가 있었고 2009년도에 1,100억이란 돈을 부산저축은행 지금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 그 주인검사가 대장동 대출 1,100억을 수사해서 배제시켜주면서 그 돈이 2009년도 남욱 변호사 이 대장동 프로젝트 땅 구입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장동 사건을 보시면 2000년도 이대엽 시장께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쭉 온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2009년도도 대장동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남욱이 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1,100억을 받아서 이 땅에 대장동 일대 30%를 매입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장동 사업이 2015년부터 이재명 시장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 거는 좀
정정할 필요가 있죠. 아마 예. 2009년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네, 것 예. 같은데 네, 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실 2003년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민간 개발로 가다가 LG 공영 개발로 가다가 다시 민간 개발로 가다가 다시 공영하겠다고 해놓고 공동 개발로 이재명 시장이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 연원을 따지려면 여러 정권에 거기까지 걸쳐져 합니까,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만 액면가 그대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 네. 드리는 겁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뭐 그 네네. 사건이 또 있으니까 네, 거기 그렇죠. 윤석열 지금 후보가 네, 또 어느 정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국토위 국감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그 이재명 지사 지금 현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심상정 의원이 나왔잖아요. 심상정 의원은 또 정의당의 현 대선 후보잖아요. 네. 미리 보는 대선 토론회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심상정 의원의 질의는 어땠습니까? 좀 날카로웠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좀 날카로웠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네. 질문의 각도나 말의 예리함이 그랬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 심상정 의원의 그 공격수를 자임한 것은 뭐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며칠 전에 경실련에서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이 취한 이득이 1조 6천억이고 전체 1조 8천억 중에서 공공이익 한수는 10%밖에 안 된다. 예. 거기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뭐 약간 유보적으로 하시긴 했죠. 10%에서 25%라고 얘기했지만 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 체납 부분까지 계산하면 25%가 되는데 그게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역시 표피적 말장난에 가까운 걸로 뭐 설계한 사람은 죄인이고 뭐 네. 공공이익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 앞에 진지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일단 팻말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네. 범인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문구를 팻말까지 만들고 나와서 설계한 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네, 표현이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그 사과의 뜻을 좀 비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뭔데 심상정 의원께서 정치적 사과를 받아내신 건 아니고 네. 행안위 국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가 했죠. 얘기를 하셨죠. 예. 이 입장에 대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배신감, 마귀를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마귀와 환통속이 됐던 이런 네. 부분들이 하면서 정치적인 사과를 깊이 하겠다. 밝혔던 부분이라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의원도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아마 그런 대선 주자급으로서 이런 좀 세게 얘기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빛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대담 초반에 국감에 대한 총평을 여쭤보면서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표해 네네. 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진행 방식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국감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는데 어제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섭섭하죠. 여야를 떠나서 좀 건설적이고 국민들에게 좀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는 국감을 하면 좋겠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는 것 같아요. 소리를. 예,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이미지성 질문, 이미지성 답변 막 이러니까 예. 좀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 볼 때는 네. 이게 국감 자체를 무력화시킨 집권 여당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 채택 문제는 아까 자료 말씀은 제가 드렸던 것이고 네. 말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특검을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설계자는 나다. 또 내 아래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 총극을 연출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직에서 볼 때 인사권자가 자기가 인사를 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할 정도면 자기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유체이탈 합법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가까운 사이지만 접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빠져나가고 사실은 뭐 지방 공기업의 임원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뭐
나하고는 연락한 적도 없는 사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안 실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어쨌든 저도 국감이 좀 더 생산적으로 되어서 좀 국민들의 궁금해하시는 거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합리적인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는 모습 마찬가지로 안타깝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국감 이게 행안위하고 국토위 국감은 말하자면 여야 간의 증인 채택 문제도 그렇고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을 거부한 게 아니고 저쪽도 저희가 요구했던 증인을 거부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증인이 출석을 안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발언 시간에 대한 것도 오해가 있으시는데 네. 본인들이 합의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말이 길어질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고성과 몸싸움을 한다는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거는요. 정치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인형이었죠. 인형. 그렇죠. 인용도 그렇고요. 아니 저거는 보통 이제 송석준 의원께서 저거는 본인이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인형을 보통 가져 나온 거거든요. 저번에도 그냥 한번 갖고 말로 나왔잖아요. 하셔도 돼요. 예. 뭐 양두 구역이다 하면 되는데 저렇게 가지고 나오시면 국감장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한 컷이라도 해서 그렇죠, 예.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저거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보는데 결국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용이 좀 있게 좀 뭔가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야 되는데 예. 결국에 이 말하자면 국정감사가 무슨 인사청문회식의 형식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발언 기회를 주기로 간사간에 합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렇게 몸싸움을 고성하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저거는 근데 둘 다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서요. 저런 거 갖고 오지 말자고. 근데 저거 송석준 의원이 저거까지 갖고 온 거 보면 그냥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어떤 관심도 좀 여든 받아야 야든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은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재를 쓴 겁니다. 이게 판례를 쓰는 거나 똑같은 건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뭐 충분히 했고 그래서 좀 더 득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초반에 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로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과연 이번 국감의 출석으로 그게 좀 박스가 열릴까 이런 궁금증은 있어요. 어떻게 당내에서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평가하고요. 이제 박스권에 벗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어차피 저쪽 국민의힘의 후보도 지금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자 구도가 됐을 때 이 박스권이 어떻게 보일지 예. 깨질 수 있는지 보는 건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던 대장동 의혹 부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이게 실체가 뭐다. 그 의혹이 난무하다고 하는데 의혹을 난무하게 만든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냥 격가지 의혹을 가지고 와서 예.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대장동과 연결됐다는 어떤 증거 한 장을 흔들지 못하면서 옆에 가지만 흔들다 보니 의혹을 증폭시킨 건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국민의힘이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인사청문회 같은 국감이 본인의 중도층이나 이거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의혹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11월에 양자구도가 되면 박스권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감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파장이 거셉니다. 어제 있었던 대구 경북 TV 토론회에서도 관련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한테 뭐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50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역대 대통령마다 인사 철학도 다르고 인사 스타일도 다르고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하다가 뭐 요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네,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있었고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 대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화법이랄까요? 이걸 좀 보자면 이제 자신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던 내용을 사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붙이는 방식 이런 화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몇 차례의 구설 설화가 예. 다 그런 식의 사례 인용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문맥의 차원에서 보면 본인은 뭐 공격을 받을 때 좀 억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합법이라든가 정치적 문법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그걸 체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현대사에서 아픈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5.18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네. 피해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하더라도 국민정서법에 맞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봐요. 통 크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일 일망언 하셨던 분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국민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좀 느끼죠. 예. 저번에도 이제 언론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천박한 언론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천박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미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예.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근데 발언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이 해명하는 태도가 예.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면 잘한 거지 뭐 잘한 거지 뭐가 잘못됐냐? 뭐 인사 철학을 뭐 계승한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살인을 하는 사람이 나 누구를 죽일 거야 해놓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자를 보고 아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다. 그 언행일치를 본받아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인사 철학 자체도 보면 전두환 시절의 인사 철학이 대단히 잘 된 건 아닙니다. 네. 뭐 경제 부분이 80년대 어떤 뭐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서 잘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전두환식 인사를 보면 전두환이 능력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충성하던 군인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다 군부 출신이죠. 그렇죠. 예. 본인도 검찰에서 따르면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고발 사주도 본인한테 충성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기용하는 그런 인사 기용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전두환식 뭐 인사 정책을 통해서 어떤 뭐 권한임을 한다. 그 충성하는 능력 없는 충성한 사람한테 권한임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능력 없이 본인한테 충성한 사람한테 주다 보니 이런 국정농단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오늘 호남을 찾는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토론회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네. 또 기자들이 광주 찾아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호남인들 화나게 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나온 발언일까요? 정치 지도자가 책임 있는 말을 뱉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금방 어떤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또 이게 뭐 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또 지지와 뭐
또 다른 선택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호남의 정서를 보듬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은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예.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발언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대선에서의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4.15 총선 때 호남의 28개 지역에서 16군데를 당시에 우리 당이 후보를 못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호남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최소한의 전국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